안녕하세요. 미리의 생활 감상실입니다. 저는 미리입니다. 보이는 라디오기는 한데, 제가 춤을 추거나 그런 걸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냥 들어주세요. 영상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면서 들어주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.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. 네. 첫 하니까 제 소개를 드려야겠죠. 아, 저는 저항력자, 장애인, 성소수자, 뭐 청년, 여성, 지방 출신, 뭐 이런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소수자, 약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. 근데 한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, 내가 주로 읽는 책, 뭐 좋아하는 옷, 하루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, 내가 어디에 주로 가고, 뭘 먹고,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는지, 이런 살아가는 방식들이 더 나 자신을 잘 설명해 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떤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 전체를 다 대변해 주지는 못하거든요. 예를 들면, 내가 성소수자라고 해서 모든 성소수자들이 다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. 우린 다 개인이잖아요.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아무튼, 팟캐스트니까 말을 해보자면, 사실 제가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느 정도로 말하는 걸 좋아하냐면, 제가 애인이 있어요. 애인한테 하루 종일 말을 해요. 뭐 이렇게 뭐 어디를 갔다 오면은 거기서 있었던 일이나 뭐 내가 뭐 오늘 한 생각, 내가 본 거 어디서 뭐 도서관에 갔으면은 도서관에 들어가서 사서가 뭘 하고 있더라. 오늘 무슨 책이 들어왔더라. 거기서 어떤 사람을 봤고 어떤 할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이런 옷을 뭐 입고 있더라. 뭐 얘기를 다 하는데 매일매일 얘기를 해요. 같이 사니까.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이틀간 연락을 못 한 적이 있어, 애인이랑. 미치겠는 거예요. 무건수행을 했거든요. 무건수 이틀 동안 진짜 그 타인이랑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애인이랑 딱 만났는데 이틀 만에 나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많아. 내 말을 들어줘. 이렇게 하고 진짜 몇 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한 거야. 진짜 저는 어느 정도로 저 관찰력이 되게 좋아서 지나가던 개미가 이만하더라.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애인이 한 4~5시간을 들어줬나? 제 얘기를. 듣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, 애인이. 미리야,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대답을 못하겠다. 그러니까 있으니까 말을 하렴. 나는 그 듣고만 있을게. 대답을 안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라. 말을 하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때 너무 좀 충격이었고 되게 미안했거든요. 그래서 그 후로 좀, 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을 적당히 하는 것도 예의구나라는 자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우리말은 능동태다라는 책을 읽었어요. 거기서 되게 좋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. 말과 의사소통의 다른 점. 의사소통은 서로 의사가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짐승도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. 똥 싸고 싶어. 똥 싸. 의사소통이 된 거지. 근데 말은 반면에 나를 표현하는 수단인 거야.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. 사람이 하는 것이 말이다. 그래서 나는 말을 하고 싶다. 단순히 배고프니까 밥 줘. 그래서 밥을 먹고 이런 의사소통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싶다. 조금 재밌었으면 좋겠다. 그 말이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애인을 좀 그만 괴롭히고 팟캐스트를 해보자. 팟캐스트라는 장르를 좀 떠올렸고, 왜냐면 떠들 수 있잖아요. 있잖아요. 특히
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무한정 떠들 수 있다. 저 주제를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. 무엇을 좋아하냐? 저는 영화랑 책을 좋아해요. 사람도 좋아하고, 케이팝 중에서도 저 걸그룹 되게 좋아하고요. 농구 보는 거 좋아하고, KBL 좋아하고요. 내 삶, 그리고 생활,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, 요가 자세 중에 사바아사나를 좋아하고요. 사바아사나 뭐냐면 시체 자세예요. 한국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명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. 그냥 하지만 오늘 첫 타니까 첫 타잖아요. 제일 좋아하는 거, 최고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좀 약간 오글거리는데 이 말하는 게. 미리의 생활 감상실 2026년 6월 21일 첫 번째 감상 바로 얼굴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얼굴은 왜 늘 비슷할까요? 제 애인이 늘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들의 특징이 있어요. 좀 늘 가장 새하얀 피부를 가졌고, 그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는데 약간 좀 붕어상이에요. 이렇게 좀 맹한 듯한 약간 동그랗고 입술이 약간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고 얼굴이 좀 동그래요. 약간 그리고 근데 좀 약간 그게 무조건 좀 이렇게 뽕 이렇게 그런 느낌보다는 요즘 말하는 그런 듀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 플러스 약간 단아한 느낌? 그 특히 전 시크릿 멤버 그 한선아 님을 최고로 좋아하는데 그분이 제 거의 외적인 이상형 중에 최고봉이거든요. 좋아합니다. 아무튼 솔꾼 도시 그 처녀들 여자들인가? 술도녀 거기서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시는데 좋아하고 그 얼굴이 왜 좋을까? 뭔가 청순하면서 섹시하면서 그런 죄송해요 너무 빠았다.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추구미?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상향이다. 이상향.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다. 어른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. 이런 게 조금 부럽다.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상형이다. 그래서 그런 그런 얼굴들을 좀 좋아한다. 좀 전체적으로 단아한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나운서 스타일. 그래서 그 골대녀 한창 봤을 때는 아나운서 팀 굉장히 응원했고요. TMI. 그래서 이렇게 참 남의 얼굴을 예쁘다. 저분 너무 아름다워. 저분 나의 뭐 이상형이야. 저분 나의 추구미.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흔한 일인데 왜 이렇게 내 얼굴을 좋아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요즘 말로 외모 정병이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좀 이런 걸 촬영할 때도 제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데 뭔가 얼굴도 비대칭인 것 같고 광대도 막 너무 큰 것 같고 이런 외모 정병이 온단 말이죠. 제가 브이로그도 찍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 브이로그에서도 뭔가 좀 별로인 것 같고 저 셀카도 잘 안, 그러니까 자주 찍는데 남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아요. 그게 좀 못생겼다는 생각을 해서. 그리고 뭐 거울을 봐도 그냥 그렇고 뭐 이렇게 인상 내 컷에
담긴 내 얼굴은 왜 거울을 봤을 때랑 좀 다를까?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특히 남이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 볼 때 좀 왜 최악으로 항상 보일까요? 거울도 엄청 예쁜 건 아닌데 남이 찍어준 얼굴이 더 별로야. 공감 가지 않으세요? 이렇게 남이 남찍사라고 하잖아요. 특히 후면 카메라 다들 극혐하지 않나요? 이렇게 찍어주면은 막 이렇게 전 특히 턱이 약간 컴플렉스인데 투턱으로 항상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많이 슬픈? 그래서 좀 이렇게 남이 사진 찍어주면 지금은 머리가 길긴 했는데 옛날에 머리가 짧을 때는 얼굴이 좀 많이 커 보이고 이래가지고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얼마 전에 엊그젠가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. 이제 친구랑 그 친구 아는 동생이랑 술을 마셨는데 다 여자들이 술을 마셨는데 그 아는 동생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귀엽게 생겨가지고 예쁘다 이러면서 막 술을 마시다가 그 여자애랑 이제 동생이랑 인스타 친구 하자고 해가지고 마팔을 했는데 그 이제 인스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사진도 있고 이렇게 뭐 셀카도 올렸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여자의 셀카를 딱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쁜데 그 셀카를 이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셀카가 예쁘다고 올린 사진이 거 아니에요. 근데 실물이 더 예쁜 거야. 그래서 너 그냥 솔직하게 근데 뭐 땡땡씨 이거 뭐지? 실물이 더 예쁘다 셀카보다 실물이 더 예뻐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부끄러워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. 본인은 예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울로 봤을 때의 모습보다 셀카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잖아. 그러면 남들도 다 비슷한 거 아닐까요? 내가 거울로 봤을 때 내 모습이 사실 남들이 내 모습 봤을 때보다 좀 스스로를 내가 좀 각박하게 내가 너무 과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갖다 대고 있지 않나. 남들이 사실 나를 더 후하게 쳐주고 있다.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더 예쁘게 봐주고 있을 수도 있어. 그래서 너 되게 예쁜데 왜 셀카 못나게 나왔다. 이럴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셀키 뭐지? 셀고라고 많이 하잖아요. 너 셀고 이렇게 나 예쁘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면 너 셀고야 너 셀카 찍지 마.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여자들끼리? 저 셀고라는 말 아닌가? 아 암튼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뿐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뭐 전신 사진 같은 거 찍어줄 때도 좀 뚱뚱하게 나 혼자 막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막 아니야 너 실물이 더 나아 이렇게 하고 외모뿐 아니라 뭐 나의 뭐 성적 뭐 아니면은 나의 성취 내가 모은 재산 살아온 삶 뭐 나의 전체적인 그런 것들 전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박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사실 저거 좀 약간 열등감이 엄청 있었어요. 어떤 열등감이냐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 어릴 때 꿈이 작가였어요. 그림 그리는 작가. 되게 거의 제가 기억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그림 그리는 거였으니까 아주 오래된 꿈이죠. 그림을 그려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그냥 오랫동안 저의 장래 희망이었거든요.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그림을 전공을 했어요. 근데 대학교에까지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. 갑자기 냅다. 나 그림 그리고 싶지 않아. 이러면서 뭐 그림을 뭐 계속 그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그림 그리고 싶지 않아. 이러면서 자퇴를 했어요. 제 발로. 욕심이 없어서 그만뒀는데도 계속 그림을 그려서 잘 된 동기들,
아니면은 뭐 알던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. 누가 전시한대. 뭐 누가 뭐 퍼포먼스 했대. 뭐 이런 거 보면은 기사나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부러운 거예요. 근데 내가 계속 미술을 했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뭐 잘 됐을지 못 됐을지 아무것도 안 됐을지 모르는 일인데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. 되게 나쁜 마음이잖아요. 그럼 지가 하든지.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. 눈에 보이니까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자퇴를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같은 전공한 곧 이제 뭐 대학교 동기들 동창들은 다 이미 차단했고 이제 같은 전공한 고등학교 동창들도 전부 다 안 보이게 SNS 계정을 다 옮기고 하면서 그럼 혼자 그냥 미운 짓을 한 거죠. 아무도 모르게. 혼자 미운 짓 하면서 찌질하게 그렇게 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 자퇴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. 아무렇지도 않아요. 누가 성공했대도 축하한다 뭐 이러지도 않아. 그냥 그렇구나 잘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언제 내가 질투라는 감정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아무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. 그러니까 얼굴을 좋아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제 애인 말에 따르자면 미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미리 얼굴이잖아 이러는 거예요.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만약에 걱정이 될 때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살피잖아요. 뭐 안위가 걱정된다든지 궁금할 때 안색을 살피잖아요. 낯빛을 살피잖아요. 뭐 표정이라든지 뭐 피부가 보석한지 눈빛이 뭐 어디 보고 있는지 뭐 다크서클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입술 뭐 텄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. 그 사람 괜찮은지 볼 때 삶이 얼굴에서 먼저 나타나는 거지. 그러니까 예쁘고 못났거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. 그래서 막 피곤하고 이렇게 막 못 살고 이렇게 해도 며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은 피부가 확 빛나요. 밤새면은 막 벌써 이렇게 되고 찌푸려지고. 그래서 저는 제 애인 얼굴도 엄청 관찰하거든요, 평소에. 그래서 막 눈썹 정리 조금만 하면 바로 알아보고 뭐 뾰루지 났는지 뾰루지 나면 바로 이렇게 하고 립밤 발랐는지 립밤 바르면은 또 약간 촉촉한 거 티 나고 뭐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아요. 눈곱이 뭐 없어도 세수 안 하면은 티 나요, 진짜.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다 관심이고 애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 갑자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난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안 하거든요. 그런 연출이 어딨어요. 거울이 있어도 치우면서 난 내가 싫어 이렇게 하지. 그러니까 내 얼굴을 사랑한다는 거, 내 얼굴에 관심 있고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거는 내가 살아온 삶이 담긴 내가 살아온 모습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상징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. 그거를 좀 이렇게 보게 된다, 들여다본다 그런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질투가 없어진 것도 그냥 제 삶을 받아들인 거죠.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보는 거지. 이렇게 잘 살고 있나. 너무 할머니 같나? 그래서 좀 물론 당연히 예뻐지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지. 근데 이게 뭐 당연히 갑자기 막 내가 장원영이 되고 싶어. 막 코를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갑자기 쌍꺼풀 막 아웃라인으로 막 째가지고 애교살을 막 만들고 뭐 얼굴 막 다 갈아엎어 이런 그런 거 원하지 않아. 지금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생겼고 그냥 물론
이거에 지금 가진 거에서 좀 그냥 가진 거대로 살자. 이런 거고. 그래서 그 말이 웃긴 거예요. 그 뭐지?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을 때 그런 트윗이 있었잖아요. 한강 작가도 장원영을 부러워할까? 그 말을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. 왜냐면 둘이 아예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. 각자의 길이 있는 거지. 뭐 외모가 다르다 이 뜻이 아니고 그냥 아예 달라요. 달라요. 아니 달라요. 그런 건데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그냥 다르다고. 그래서 나도 물론 내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한강 작가도 난 장원년도 아니야. 난 나만의 삶이 있다고. 난 이 장르가 또 있어. 미리라는 장르가 또 있는 거고 이런 소시민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는 장원영도 한강도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원하지 않아요. 나는 이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계속 살 거야. 이렇게. 그래서 난 내 얼굴이 좋은 거예요. 그냥 그래서 제 얼굴을 좋아한다는 거죠.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얼굴을 보고 살아보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미리의 생활 감상실 얼굴에 대한 감상 이야기 나눠봤고요. 이렇게 파일럿으로 3회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있으셨으면 말도 안 나와. 주변에 추천 홍보해 주시고 좀 부끄럽다 하시면은 좋아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화라서 많이 떨리네요.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. 안녕.